좋아요, 구독! 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같이 두 종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과가 괜찮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금호석유 최근에 2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펀더멘탈로 KT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금호석유 봐야죠. 노란 박스를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이 파란 줄로 표시된 금호석유 상당히 주가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뭐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나고 있죠? 제가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업황은 글쎄 뭐 이렇게 물음표가 있지만은 주주 환원이나 이쪽에서 뭔가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댔습니다. 근데 그게 시장에 지금 먹혀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 대주주인 사람이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어필을 하면서 주주가 이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주가가 뛸 수 있는 모멘텀을 충분히 제공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은 뭐 조카의 난이라고도 우리가 일컫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회사로 하여금 배당을 많이 하고 자사주도 좀 더 많이 매입 소각하는 그런 계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DL도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DL은 뭐 업황이 좋아서 금년에 좋아질 거다 했는데 한번 올랐다 이렇게 밀렸습니다만은 금호석유는 업황과 달리 지금 주주 환원 그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들어오면서 주가는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 모멘텀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리포트는 약간 지났죠.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모멘텀이 시작될 때는 기업 밸류업 기대감 요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금방 나오겠습니다만은 개인 대주주가 이제는 주주 제한까지 하면서 거기에 아주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이 조카의 난이 재발한 건데요. 이게 뭐 한두 해 있던 게 아니고요. 벌써 제가 알기만 해도 지금 3년째 연속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프라이빗 에쿼티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사주를 많이 사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소각을 하게 되면은 개인 주주고 그렇고 지금 현재 경영을 맡고 있는 그 작은아버지죠. 그쪽 집안도 주주율이 올라갑니다. 지분율이 올라가는데 어쨌든 자사주가 지금 18.4%라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좀 빨리 소각을 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18.4%에 대한 주식이 없어지면 주가는 가치가 18.4%가 마냥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찬성표를 던진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그다음부터는 경영진이 또 이렇게 변화 가능성도 뭐라 그럴까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언제 그렇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쪽 편도 들고 저쪽 편도 들면서 어느 쪽이 좀 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주주 제한이 들어오면 이걸 나 몰라라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주주들한테 자기들이 뭐 지분 100%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도 자사주를 매입소가 한 거를 조금 뭐 18.4%가 다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좀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두 번째는 현금이 순현금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배당을 더 늘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주주 제한을 배당을 좀 많이 늘려라, 배당을 상당히 늘리게 요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로 배당은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요구에, 시장이 높아진 눈높이에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한 게 맞다 이런 건데, 과연 이번에 자사주 18.4%를 전량 소각까지 갈지 아니면 그 일부만 할지 국민연금의 이제 그 결정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갈지가 좀 좌지우지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때까지는 주가는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죠. 이 중간에 저희가 한 2번 정도 연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금요일 보니까 물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도 상당히 가담을 했다. 근데 외국인이 진성인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말이죠. 잔고율이 지금 0.1%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진성인데 어쨌든 진성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근데 목표 주가에는 조금밖에 이제 여유가 안 남았습니다. 주가가 많이 뛰었으니까 목표 주가 여유는 좀 줄었겠죠. 그러나 상당히 지금 분위기는 좋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융지주사들 배당 기산일이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시작해가 쭉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 관련돼 가지고 계속 모멘텀이 있는 한 분위기는
뭐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계속 좋은 쪽으로 보시면서 좀 천천히 파셔도 되겠다. 지금부터 사는 거는 좀 그렇죠. 신규 매수는 조금 그런데 파는 거는 조금 보시면서 아주 맥스로 올라갔을 때 팔으셔도 좋겠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보면은 파는 게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때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이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라갔었죠. 아주 특수가 있었고, 이거는 이제 보통의 경우를 벗어나는 이런 해였고,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서는 상당히 조금 올라와 있는 건 맞다. 상단은 아니지만 중하단, 중단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PER, PBR로 보시면 그 말씀을 금방 이해를 할 텐데요. 금호석유. 이 회사는 석유화학하는 회사잖아요. 석유화학 회사는 시클리컬입니다. 경기 순환주입니다. 상장 경기에 민감하죠. 근데 경기 민감주가 12.3배까지 오른 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경기 민감주는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기 밑에가 보시면 아실 텐데 효성화학이나 DL, SOL 7배, 6배 뭐 이 정도가 사실은 경기 민감주의 밸류에이션 때입니다. PBR로 보셔도 0.7배, 물론 옛날보다는 좀 많이 올라와 있고 1배보다는 낮습니다만은 상당히 올라와 있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목표 주가가 상당히 막 급하게 꺾었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좀 일 좀 했나 봅니다. 목표가가 많이 올라왔네요. 자, 목표가 대비 괴를 그러나 8%로 상당히 좁혀져 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제는 천천히 차익 실현해도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분위기 좋은 금호석유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펀더멘털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KT입니다. 주가를 보시죠. 노란 박스로 제가 이렇게 채워놨는데요. 사실 KT 같은 무거운 주식이 움직이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KT 금융주주 공동점이 뭘까요? 정부의 가이드라인, 정부의 시책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주주 환원이나 밸류 프로그램에 따라갈 수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KT를 보실 때 이게 그냥 텔레콤 회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면 이해가 금방 오실 수 있죠. 그리고 SK텔레콤, LG U+는 개인 대주주들이 이 SK그룹이나 LG그룹, 이 그룹사잖아요. 근데 KT는 뭐 그룹사는 아니고요. 정부의 입김이 잘 작용할 수 있는 이런 회사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높다. 그리고 SK텔레콤 대비해서도 밸류에이션이 낮다. 이런 걸 차감하면서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강하게 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이제 배당 관련돼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주의 재발견 제가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만 KT가 상당히 강합니다. 고배당주 제가 이제 모니터하는 그 회사들이 12개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를 주가를 쭉 보니까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KT만큼은 못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쭉쭉 뻗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 회사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 신규로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금호석유랑 마찬가지입니다. 좀 천천히 파시는 그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SK증권입니다. 주주 환원이 이제 안정적으로 갈 거다. 4분기 나름대로 선방했다 이런 얘기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5G 들어온 지가 벌써 서비스한 지가 6년 정도 되거든요. 시장이 성숙했기 때문에 여기서 무선 쪽에서 뭐 크게 늘어나는 거는 기대하기 좀 힘들 거고 이제 성장 부분에 대해서 뭐 한 5군데 이렇게 뭐 AI가 됐든 뭐 IoT가 됐든 여러 가지의 지금 골고루 이제 성장 산업 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성과가 날지 안 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안정적인 영업 현금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로 배당이나 뭐 자사주 매입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회사는 경영진이 이미 이 별도 기준으로 당기 순이익의 반 정도를 자사주나 배당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안정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자기들이 내놓은 그 50%의 가이드라인에 맞출 거다. 그러면 배당 수익이 얼마 나올지 금방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한 5%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24년도부터는 이제 연말 뭐 이렇게 1년에 한 번 배당하는 게 아니고 분기마다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보통 배당하고 나면 배당락이 있잖아요. 근데 배당락 후에도 주가 복원력이 좀 강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여기 뭐 통신회사인데 앞으로 AI 부분 B2B도 사업 본격화할 거고 다양하게 그룹사에서 여전히 뭐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질적으로 좀 좋아질 거다. 이 점을 좀 보시고요.
자, 여기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강하게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또 산 데가 많죠. 금융지주 쪽을, 금융사들을 강하게 샀잖아요. 외국인들은 이쪽에. 그러니까 정부의 시책에 호응을 잘할 수 있는 쪽에 지금 집중 포화를 지금 퍼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공매 잔고율 0.2%입니다. 0.2%는 그냥 코스피 평균 정도죠. 그러니까 새로 진성으로 사들어온 외국인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역사적 밸류 밴드를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KT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나마 이번에는 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리레이팅이 지금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PER, PBR 보셨을 때 8.1배 PER이네요. 낮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SK텔레콤 9.8배보다는 낮습니다. 그리고 PBR로 보셔도 SK텔레콤 0.9배보다는 낮죠.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는 낮지는 않다.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천천히 좀 그 매도나 이런 걸로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 최근에 조금 올라왔네요. 그래서 괴리를 보니까 이제는 10%까지 좀 줄어 있습니다. 좀 염두하시고요.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금호석유, 펀더멘탈로 KT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